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아가는 정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평범한 할머니 한 분과 그분의 손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죠.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30평대의 깔끔한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75세 할머니, 김수님 씨의 하루는 언제나 적막함으로 시작됩니다. 똑똑 벽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김수님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대호는 43세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둘째 딸 김미영은 40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김준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오던 막내가 없어지자 할머니는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큰아들 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는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들를게요.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죠. 둘째 딸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와서.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어머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김몇장 그리고 미리 해둔 밑반찬들.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준호가 있었다면. 막내 아들 생각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건강하세요?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야,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막내 아들의 아들, 20세 대학생 김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방금 먹으려던 참이야. 너는? 저는 학교에서 과제하다가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해줄게. 와, 정말요?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손주가 온다니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며 마트에 갈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왔어요. 문을 열어주자 큰 봉지 2개를 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한라봉이랑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도 사왔어요. 그리고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습니다. 집에 화초가 있으면 공기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학생인 손주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이런 것들을 사왔다니. 민수야, 고마워도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그래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바쁠 때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고 할머니는 민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성을 쏟았죠. 할머니, 요즘 큰아버지나 고모는 자주 오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응, 가끔 와. 다들 바쁘니까.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할머니랑 시간 보낼게요. 민수야, 너도 대학 생활 바쁠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할머니랑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날 오후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재료를 썰고 민수가 옆에서 거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머니, 어렸을 때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너희 아버지 말이야. 어릴 때 정말 착했어. 형이랑 누나는 공부만 했는데 준호는 항상 엄마 걱정부터 했지.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할머니가 제일 걱정돼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민수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과제를 가져와 할머니 옆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죠. 할머니는 민수가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었고 민수는 할머니의 안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혈압약은 제때 드셨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할머니,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아, 그게 혼자 가기가 좀. 그러면 제가 같이 가요. 다음 주말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민수는 정말로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의사의 설명을 메모해두며 할머니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겼죠. 반면 큰아들과 둘째 딸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어느 날 큰아들 대호가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민수가 자주 와서 잘 지내고 있어. 민수가요. 아, 준호 아들. 대학생이 뭘 할 줄 알겠어요. 어머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대호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보내주지만 정작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각각 꽃과 선물을 보내왔지만 직접 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엄마 오늘 수술이 있어서 못 가요. 대신 케이크 주문해뒀어요. 전화로 들리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행신 축하드려요. 민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할머니와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목걸이를 선물로 드렸죠. 민수야, 이런 비싼 걸. 할머니께는 비싸도 모자라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둘이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며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죠.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품어온 꿈이었지만 생활에 쫓겨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부동산까지 합치면 약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미 성공해서 돈이 충분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대학생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민수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외면했지만 민수만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었으니까요.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제 모든 재산을 손주인 김민수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다른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마음은 정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유언장에 특별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민수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6개월 후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 딸이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런 큰일을 혼자 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민수는 이미 3일 전부터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큰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냥 둘 수도 없잖아. 민수는 즉시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할머니가 좋아지실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죠.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큰고모,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요. 결국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죠. 회복 과정에서 할머니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만약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아니야. 들어봐. 할머니가 평생 꿈꿔온 게 있어.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는 식당을 하는 거야. 너라면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민수야, 할머니 말 들어봐. 내가 그 꿈을 이뤄주면 할머니가 하늘에서라도 웃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민수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큰아버지와 고모는 민수야,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너는 아버지도 일찍 잃었고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한 달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인품을 알던 이웃들과 지인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큰아들과 둘째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더 자주 배웠어야 했는데. 엄마,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뵌 것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후 변호사가 유족들을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수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자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을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적으로 자식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고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딸 미영도 흥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어요. 민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리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유언장에 명시된 이상 법적으로는 민수 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며칠 후 큰아버지 대호가 민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디서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대호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큰아버지,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너 같은 애송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상속 포기서에 서명해. 그러면 너한테도 적당한 몫은 줄게. 큰아버지,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뜻? 무슨 뜻? 너 혼자서 100억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뜻이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신 일을. 야, 김민수. 대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내 큰아버지인데. 민수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만약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할머니가 치매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할머니를 조종했다고 할 수도 있어. 큰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법정에서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지. 대호는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연락해. 며칠 후에는 고모 미영도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고모 말 좀 들어봐. 미영은 대호보다는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고모도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유언장은 좀 이상하지 않니? 고모,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민수야, 현실을 봐. 너는 아직 대학생이야.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미영은 계속해서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원하셨다는 그 음식점. 정말 현실적인 계획이야.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할머니의 꿈이었어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민수야, 고모가 제안할게. 상속은 법적으로 3등분하되 내가 받을 몫으로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모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꿈을 꼭 이뤄줘. 그래야 할머니가 하늘에서라도 웃을 수 있어. 고모, 죄송하지만 할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미영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우리가 정말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할머니를 이용했다고 약한 할머니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고 할 수도 있어. 증거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협할 줄은 몰랐거든요. 고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 그러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돼. 민수가 대답하지 않자 미영은 화가 난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가 진짜 화나기 전에 결정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민수는 서류를 읽으며 허탈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정신이 온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유산을 가로챘대. 대학생이 100억을 혼자 가져가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이런 소문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민수는 외출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었죠. 민수 씨 요즘 좀 힘드시죠? 인터넷에서 기사도 봤는데
사장님조차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할머니의 재산은 묶여 있었고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비조차 부족했죠. 어느 날 민수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방에는 아직 할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할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옷들이, 화장대에는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화장품들이 있었죠. 민수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또 왔다. 이 아이는 정말 기특하다. 다른 손주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데 민수는 일주일에 2번씩 온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한라봉도 사왔다.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이 나이에 누군가 함께 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민수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 두었다. 오늘 민수가 물어봤다. 할머니,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수가 그러더라. 꼭 이뤄드릴게요. 할머니. 일기를 읽으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유산을 자신에게 남겨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큰아버지, 할머니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정리? 내가 뭘 정리해? 이 집도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대호는 민수에게서 일기장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법정에서 뭔가 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야, 김민수. 너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대호가 민수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이제 정말 화났어. 내가 계속 버티면 너 인생 끝장난다고. 큰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내가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해서 그렇지. 내 주제에. 그때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대호는 재빨리 민수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집 정리하러 온 거예요. 이웃이 돌아가고 나자 대호가 다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행운이 없을 거야. 마지막 경고다. 상속 포기해.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 측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세를 펼쳤지만 민수는 법정에서 선임받은 변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할머니의 의료 기록 중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건망증이나 가벼운 인지능력 저하를 치매로 해석한 것이었죠.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자를 자주 방문하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석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압박했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김영수 씨를 부르겠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람은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민수군이 자주 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린 건 맞는데 가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할머니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수군이 온 날이었는데.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민수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럼 할머니의 뜻은?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날 밤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났고 법정 비용도 부담이었죠.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모 미영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야, 고모 말 좀 들어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고모,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설사 이긴다고 해도 너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어. 인터넷에 온갖 악플이 달렸잖아. 정말로 인터넷에는 민수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노린 파렴치한 대학생. 혈육도 안 챙기고 혼자서 100억 먹으려는 놈. 할머니를 이용한 사기꾼. 민수는 외출하기도 무서웠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릴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수야, 고모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상속은 포기하되 너한테 10억 정도는 줄게. 그 돈으로 적당히 사업도 하고 살아가. 10억. 그래, 대학생한테는 큰 돈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소동이 끝날 거야. 언론도 악플도 모두 사라질 거고. 민수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꿈을 꼭 이뤄줘.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줄 수 있다면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죄송하지만 할머니의 뜻을 따르겠어요. 민수야,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미영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수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할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박경숙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봤는데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야. 순임이가 얼마나 그 애를 자랑했는데. 박 할머니는 민수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순임이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했어.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곧이어 할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의 간병인 아주머니도 나섰습니다. 할머님은 입원해 계실 때도 민수군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그리고 할머님은 정신이 정말 맑으셨어요. 저희랑 대화도 잘하셨고 기억력도 좋으셨고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증언해 주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랑 같이 장 보러 오는 걸 자주 봤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요. 정말 다정한 손자, 손녀 사이였어요. 할머니의 주치의도 의료 기록을 재검토한 후 증언해 주었습니다. 김순임 환자분은 건망증 정도는 있으셨지만 치매라고 진단한 적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재판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할머니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면서였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기장의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민수는 매일 안부를 묻는다. 오늘도 병원까지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내 평생 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다. 민수라면 내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성공했으니 민수를 도와주고 싶다. 일기장의 내용이 낭독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기장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이니.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일기장은 모두 할머니의 친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순으로 정리된 일기들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민수에 대한 애정을 품고 계셨음을 보여주었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자는 유언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언의 내용 또한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효합니다. 민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렸으니까요. 재판에서 승리한 후 민수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동네 근처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죠. 할머니, 여기 어떠세요? 할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던 길목이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음식점 인테리어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나무 소재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마음, 따뜻한 밥이라는 문구를 걸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둘째, 일반 손님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셋째, 모든 음식은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민수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요리학원에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잡채, 김치찌개, 된장국 등을 정성스럽게 배웠죠. 할머니, 제가 만든 잡채 맛있을까요? 연습하면서 민수는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다면 직접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음식점 이름은 할머니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간판을 달면서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개업 첫날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 정말 공짜로 밥을 준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찌개, 반찬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날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노숙인들. 민수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세요. 며칠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거기 정말 좋은 곳이야. 음식도 맛있고 사장도 친절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짜로 밥을 줘. 일주일 후에는 줄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죠.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의 꿈이 이뤄지고 있어요. 개업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대호였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판 이후로 연락도 없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큰아버지. 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음식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내부, 그리고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 여기가 내가 하는 음식점이구나. 네. 대호는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뭘 드릴까요? 그냥 평범한 거 하나만. 민수는 김치찌개 정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대호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맛이 엄마 음식 같네.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호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안 받아도 돼요. 아니다. 받아. 대호는 돈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정말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 말을 남기고 대호는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고모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미영도 대호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음식점을 둘러보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민수야, 미안하다. 고모. 고모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었나 보다. 엄마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평생 꿈꿔왔던 게 이거였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 고모.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야, 고모도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의사니까 무료 진료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할머니의 뜻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20대 대학생이 100억 유산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 할머니의 유언을 지킨 손주의 감동 스토리. 기사가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뜻이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는 후원금으로 음식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옆 건물을 임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 했죠. 또한 단순히 음식 제공을 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지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멘토링. 할머니,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사랑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였죠. 하지만 민수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때였습니다. 노숙인이었던 김영수 아저씨는 음식점에서 일자리를 얻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박순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고려했던 이민정 학생은 후원을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할머니께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네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 음식점을 잠시 닫고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큰아버지 대호와 고모 미영이 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민수야, 왔구나. 세 사람은 할머니 산소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늦었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였는데. 대호도 고백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부끄럽다. 큰아버지, 고모.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민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였을 거예요.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호는 할머니의 사랑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경영을 도왔습니다. 미영은 매주 한 번씩 무료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뜻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성공하자 민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음식점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부산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대구에도?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부산의 두 번째 할머니의 사랑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죠. 부산점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어서 대구, 광주, 대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각 지점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을, 광주에서는 비빔밥을. 할머니, 이제 전국 어디서든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3년째가 되자 할머니의 사랑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민수 씨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곳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NG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민수는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도쿄에 첫 해외점을 열었습니다. 현지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죠. 일본점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유럽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에 맞게 운영되었지만 핵심 철학은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식사를 제공한다. 5년 후 할머니의 사랑은 전 세계 20개국에 100개 지점을 가진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유엔에서 강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할머니의 작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강연장은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응,
할머니야, 너 정말 잘했어. 할머니 꿈을 이렇게 크게 키워줬구나. 꿈속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게 맞나요? 물론이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퍼뜨렸는데. 할머니, 저는 할머니 때문에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 안에 있던 사랑이 꽃 피운 거야. 할머니는 그냥 물을 준 것뿐이야.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세상에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었죠. 재단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지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자금 제공, 전 세계 빈곤 지역에 무료 급식소 건립. 민수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할머니의 사랑을 더욱 널리 퍼뜨렸습니다. 민수가 30살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할머니의 사랑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김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민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결혼식은 할머니의 사랑 1호점에서 열었습니다. 하객들은 평소에 음식점을 이용하던 어르신들과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사장님이 결혼하다니 정말 기뻐요. 큰아버지 대호와 고모 미영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조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결혼 후 1년 뒤 민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요. 할머니,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 민수는 아들을 안고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준호야, 여기 계신 분이 증조할머니셔. 너에게 이 모든 걸 물려주신 분이야. 아들 준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은 듯 했습니다. 3살이 되자 할머니의 사랑 음식점에 와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 아이 정말 예쁘네. 어르신들도 준호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 500개 지점을 가진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운 사람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민수는 이제 4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20세가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빠,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도 돼. 할머니의 정신만 계승하면 되는 거야. 준호는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할머니의 사랑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아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준호가 개발한 할머니의 사랑 앱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었죠. 증조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준호는 증조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민수가 60세가 되던 해 그는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사랑 100억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서 민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꿈꾸셨던 작은 음식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든이 된 민수는 여전히 할머니의 사랑 1호점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전 세계에서 할머니의 사랑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거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수님 할머니와 손주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1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보다 더 큰 것을 민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민수는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혈육보다 남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진심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